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깨나 부유한 집안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다. 돈을 비롯한 어떤 것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나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우리 집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가난을 알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은 현실에 적응하기는커녕 다른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나조차도 굳이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가난이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내 결혼 상대는 상당한 규모의 기업체 사장의 아들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란 나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신랑감이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우리 식구에겐 아무런 문제가 될 리가 없었다. 그 모자란 사람과 내가 결혼함으로써 우리 집은 몰락의 길에서 구제되는 것이다. 나 또한 경험해보지 않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IQ가 2자리밖에 되지 않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떻게 결혼식을 치렀는지 모른다. 나는 극소수의 친구에게만 연락을 했다. 솔직히 창피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내 애인, 아니 예대인인 정수가 결혼식 도중 보였다. 나는 놀랐다. 그런 날을 느꼈는지 정수는 뒤돌아서 결혼식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돌아서는 모습에 나는 너무나 아팠고 그와의 열정적인 사랑이 생각났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시댁에서는 해외로 가라 했지만 내가 마다했다. 나는 좀 모자란 신랑과 어디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창피했다. 여행 중에도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호텔방에만 처박혀 있었다. 방에 들어가서도 나는 신랑이 있던 없던 신경도 쓰지 않고 얼른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허여멀 건 내 신랑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래도 남자로, 아니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난 애써 정수를 떠올리며 신랑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떨쳐버렸다. 정수. 정수는 나보다 3살이 많았다. 고학으로 의대를 다니는 녀석이었는데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나 2년을 사귀었다. 참으로 우리는 궁합이 잘 맞았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성적으로도. 정수와 나는 정말로 합이 딱 맞는 커플이었다. 제대로 할까? 정수 생각을 하던 나는 이제 내 신랑이 된 김석이란 남자를 생각했다. 웃음이 났다. 멍청한 모습으로 하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좀 짜증이 났다. 평생을 어떻게 살지?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가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신랑은 앉아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가자 활짝 웃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징그러운 웃음. 다 했어? 네. 주제에 남자라고? 나는 피식 웃었다. 혹시 알아? 모자란 게 잘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조금은 위안이 되는 건 왜일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탓인지 피곤함에 스르르 눈이 감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짧은 시간 단잠을 잔 듯 했는데 옆에 인기척이 나는 눈을 떴다.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나는 내 신랑이지 생각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몇 분쯤 지났을까? 다시 잠에 빠져갈 때 뭐지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주인공이 신랑임을 금방 알았다. 괜찮아요? 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후 나는 맥이 빠졌다. 그렇지.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3일을 더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았다. 나의 신랑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3초밖에 가지 않는 토끼를 면하지는 못했다. 나에게 그것은 고문이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정수가 그리웠다. 나는 서울 올라가면 정수를 만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신랑 몰래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씨, 지원이니? 무지 반가워하는 목소리.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묻는 정수의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다. 응? 지금 어디야? 공항? 잘 다녀왔으니 다행이다. 정수씨, 응? 왜? 나 안 보고 싶어? 왜? 아니, 그냥.
보고 싶다, 많이. 정말? 그래, 너 시집 보내고 나 울었어. 나 능력 없는 거 탓하면서. 미안, 정수씨, 나는 정수가 많이 보고 싶었다. 나 정수씨 보고 싶은데, 정수씨 우리 집에 올래? 나는 정수가 싫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다. 나 지금 공항인데 우리 집으로 가 있어. 나보다 정수씨가 빨리 갈 수 있지? 성수씨랑 영미 데리고 가. 나 결혼한 거 축하하러 왔다고. 우리 집에 그렇게 말하고. 약속되어 있다고. 정수씨 그렇게 할 거지? 지원아,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응? 제발 그렇게 해줘. 나 정수씨가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나 자기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 알았다. 지금 애들 마침 여기 있어. 바로 너네 집으로 갈게. 뜨뜨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신기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다. 그리고 정수에게 고마웠다. 정수가 거절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저만치에 신랑이 서 있었다. 신랑을 보며 나는 다시 다짐했다. 정수를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도착하자 나는 정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정수에게 달려들어 펑펑 울고 싶었다. 정수와 정수의 친구인 성수, 그리고 성수의 인자 나의 친구인 영미도 와 있었다. 집에서는 물론 나와 정수의 사이를 한다. 정수와 사귈 때 집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었다. 그의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정수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이가 의사면 좋지 병원은 못 차려줄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정수가 집에 찾아오자 부모님은 많이 놀란 듯했다. 행여나 김서방이 눈치라도 챌까 걱정하는 거겠지. 그러니 더욱 정수에게 신경 쓸 테고. 제 친구들이에요. 나는 신랑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신랑은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그들과 인사했다. 나는 신랑은 내버려둔 채 친구들과 어울렸다. 신랑은 내 친구들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멀거니 서 있었다. 나도 굳이 신랑에게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술 한잔하자는 핑계로 안방으로 신랑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나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수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계바늘은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가야겠다. 영미가 시계를 보며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다. 정말 많이 늦었네. 신혼부부 피곤할 텐데. 성수가 맞장구 친다. 그러면서 둘이 일어난다. 가려고? 내가 조급한 마음에 일어서며 영미를 붙잡았다. 영미야, 가지마. 응? 내일 가. 내가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자 영미가 당혹했다. 지원아, 내일 가. 응? 그렇게 웃자며 나는 살짝 영미에게 속삭인다. 정수씨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이내 알았다는 듯이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수와 귓속말로 이야기하고는 그들은 내일 가겠다고 한다. 얼떨결에 정수도 당연히 내일 가야 하는 것이다. 마침 신랑은 아버지와 한잔한 술로 인하여 취해 있었다. 술에 약한 탓인지 그는 제법 많이 취해 있는 듯했다. 나는 식구들과 신랑에게 친구들이 자고 갈 거라고 말했다. 엄마의 근심 어린 눈빛을 보았지만 무시했다. 신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실없이 웃을 뿐이다. 신랑이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잠자리를 정리해주며 나는 눈치를 살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은 혼자 자요? 괜찮죠? 왜? 영미가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같이 있고 싶대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응 그럼 그렇게 신랑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고 고르게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다. 의외로 잔뜩 긴장하며 이야기했는데 나는 속으로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다. 내가 바보 신랑과 결혼한 덕택에 아직도 우리 집은 예전 그대로여서 굉장히 넓었다. 내 방은 2층인데 우린 식구도 별로 없어 2층 전부가 다 나만의 공간이다. 더구나 욕실 딸린 방이 1층에 있어서 엄마는 신방을 1층에 마련해 놓았다. 옛날의 내 방은 예전 그대로이다.
하긴 얼마나 되었다고? 영미는 자연스럽게 내 방으로 성수와 정수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성수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다. 그때 나는 신랑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성수와 영미가 한 방에, 그리고 정수가 내 방에 자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얼른 2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방문을 열자 정수의 건장한 뒷모습이 보였다. 지원아, 너?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수씨, 아무 말도 하지마. 나 그냥 정수씨가 너무 그리워서. 지원아, 하지만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널 그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날 탓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애틋했다. 날이 원해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신랑에게 가야 했다. 그런 후 신혼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날 일은 너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추억으로 내게 새겨져 있었다. 또 아버님도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낮에 찾아온 일이 없어졌다. 아니, 거의 오지 않았다. 가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올 뿐이었다. 아버님이 오시면 어색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저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며 불편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넘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아버지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아버님의 시선이 나에 꽂혀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또 문을 안 잠궜나? 하지만 나는 분명히 문단속을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문단속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 왜 벨을 안 누르고 열쇠로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노크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똑똑. 길에 서 있는 문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욱 가슴이 뛰었다. 아가? 아, 예, 잠깐.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음성이 떨려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탁탁. 아까보다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문 열어라. 단호한 시아버지의 음성이었다. 그냥 열어.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때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문을 열었다. 문 안쪽으로 몸을 감춘 채 살짝 고개만 내미는 나와 아버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님이 강하게 문을 밀었다. 아가, 부드럽게 나를 부르는 아버님의 음성. 겨우 점심이 지난 무렵이어서 남편이 돌아올 리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특별히 올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그러니? 아가, 왜 그래? 아버님이 안타까운 듯이 물었다. 아버님은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지고 있었다.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나는 한탄하듯이 울면서 중얼거렸다. 뭘 말이냐?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계속 울자 아버님은 내 등을 다독여 주었다. 아가, 물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쩌겠니? 아가, 내 얘기를 들어보겠니? 내가 처음에 널 며느리감으로 소개받았을 때 널 잊을 수가 없었다.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난 절대 널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가 보다. 그때 너를 보고 나는 그때부터 정말로 한시도 널 기억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넌 내게 틈을 안 주더구나. 그래서 아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구나. 내 아들이 바보라는 거 아비인내가 대신 채워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어떻게?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멀쩡했다면, 아니 네게 남자로서 다했다면 네가 그렇게 혼자서 그러지 않았을 거고 나도 이렇게 할 생각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아가,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넌 책임 없다. 다 내 잘못이지. 그러니 다 내가 나쁜 놈이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연약한 여자잖니?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모든 걸 아버님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벌써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과의 관계는 더구나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아버지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있었다. 아버님은 대단했다. 석 달 전에 아버님은 우리 집으로 거처를 아예 옮기셨다. 난 가끔 내 남편이 아버님이라는 착각을 한다. 사실이 그렇기도 했다. 어차피 각방순지는 이미 오래되었기에 남편은 나에게 뭐라 하지도 못한다. 남편이 때로는 내 방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내자 남편은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 남편은 두 번 다시 내 방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 남편은 아버님의 지시로 미국 제사로 나갔다. 남편은 아마 느낌으로 아버님과 나의 사이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를 대하는 행동이 더 분명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었다. 미국에 간 것도 아버님의 지시보다 남편이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남편한테 미안했다. 그 바보는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래서도 미안하다. 바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이 출국하자 새로운 살림살이가 집안에 하나씩 들어차고 그야말로 신혼집이 되었다. 백화점 판매원들은 우리를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부로 보았다. 하긴 내가 아버님 한 호칭을 그만둔 지는 이미 오래였다.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나를 아가라고 부르신다. 나도 그게 싫지는 않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상실에 잘 걸리는가 보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나는 이미 망각하고 있었다. 얼마 전 난 남편과의 호적 정리도 끝냈다. 그리고 아버님의 처로 난 당당히 호적에 올랐다. 지금 나 아버님은 우리들만의 행복에 빠져있다. 나 아버님은 천벌을 받을 거다. 하지만 벌 받을 때 받더라도 난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난 아버님을 사랑한다. 아버님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